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기술주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 시그널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세 기업 주성엔지니어링, HB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하이브리드 OLED, X사용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및 동박 기반 차세대 패키징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핵심 공정과 소재를 장악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세 기업이 갖는 기술적 강점, 실적 변화의 구조, 그리고 중장기 투자 포인트를 모두 챙겨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최근 이 세 기업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업 성과와 주식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3년간 OLED 장비 부문에서 수주 공백을 끝내고 대형 중소형 OLED 동시 투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과거 대비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반도체 ALD 장비 매출 비중이 45%를 넘어서며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고 영업이익률이 20%대를 회복하며 구조적 성장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중기 추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AUI 검사 장비와 미세 패턴 검사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3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OLED와 폴더블 OLED 라인에서 요구되는 서브 10마이크로미터 패턴 검사와 결함 검출 정확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HB테크놀로지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큰 편이지만 공정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검사 장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를 받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용 동박과 패키징용 초극박 동박 양산에서 이미 글로벌 탑1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며 연간 5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패키징 기판에서 3에서 5마이크로미터급 초극박 동박이 필수화되면서 솔루스의 기술적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증설 부담으로 단기 조정이 있었지만 북미 고객사 확보 이후로 기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기업의 기술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성엔지니어링의 핵심 기술은 고진공 증착, 초미세 ALD 공정, 그리고 중소형 OLED 핵심 장비 기술입니다. 특히 ALD 장비 부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의 방막 두께, 균일도, 0.1나노미터 단위 제어 능력 등 경쟁사 대비 높은 공정 정밀도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OLED 양쪽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LED의 증착 정밀도는 향후 8K 해상도, 고휘도 OLED, IT용 OLED 시장 확대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며 이 부문에서 주성은 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반면 HB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검사 장비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디스플레이 AUI에서는 서브 10마이크로미터급 결함 검출을 넘어 서브 5마이크로미터급 공정까지 대응 가능한 알고리즘 기반 검사 솔루션을 확보했습니다. IT OLED 패널, 폴더블 구조, X사용 고해상도 구형 렌즈 디스플레이에서는 패턴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AUI 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수율과 직결됩니다. HB테크놀로지는 자체 알고리즘과 고해상도 광학 모듈의 결합을 통해 경쟁사 대비 결함 검출률이 1020%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핵심 기술은 3에서 5마이크로미터 초극박 동박, 전고체 배터리용 파우치 소재, 그리고 패키징용 고강도 동박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패키징에서는 열팽 착률이 낮고 인장 강도가 높은 동박이 필수적이며 솔루스는 인장 강도 50kg 이상, CT 17ppm 이하의 고품질 제품을 다량 양산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이 초극박 동박은 AI 반도체, 고주파 IC, HOLED 구동 IC에서 빠르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세 기업의 성장 방향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가 핵심 동력입니다. 2025년에서 2027년 글로벌 OLED 투자액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 OLED 시장은 연간 1억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폴더블 및 하이브리드 OLED 신규 라인의 검사 수요는 기존 대비 1.5배 이상 증가하며 HB테크놀로지는 이 구간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 패키징용 초극박 동박 시장은 2024년 대비 2028년까지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솔루스는 이미 양산 체제를 확보해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주가 관점에서는 세 기업 모두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펀더멘털 방향성은 상향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으로 PER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고 HB 테크놀로지는 검사 장비 필수화 트렌드에 따라 수주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증설 구간에서 비용 부담이 남아있지만 글로벌 고객 다변화가 현실화되면 실적 레버리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있고 OLED AUI 초국박 동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공정과 소재는 2025년 이후 5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분야로 평가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오늘 소개한 주성 엔지니어링,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기반으로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 기업의 2025년도 사업 추진 성과, 핵심 주식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화면을 오랫동안 사용해도 번인이 생기지 않거나 곡면으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술, OLED를 보호하는 봉지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이 봉지 기술이 없다면 OLED는 금세 수분과 산소에 노출되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얇으면서도 습기와 산소를 완벽히 막아주는 봉지막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한 번에 더 큰 유리 기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8세대급 생산 장비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세대는 약 2200mm 바이 2500mm의 대형 유리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패널을 동시에 여러 개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크기의 유리판에 정밀하고 얇은 봉지막을 빠르게 코팅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전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8세대급 봉지 장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미 ALD, 즉 원자층 증착 기술을 상용화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의 ULVAC도 고속 CVD 장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기업, 바로 한국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ALD와 CV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ALD는 매우 정밀하지만 느리고 CVD는 빠르지만 균일성이 낮다는 단점을 각각 보완해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기물과 무기물을 번갈아 적층하는 유무기 복합봉지 기술을 통해 수분 투과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패널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처블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지금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장비 기업의 주식도 덩달아 움직입니다. 미국의 AMAT는 OLED 장비를 삼성, LG, BOE 등에 납품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역시 OLED 투자 확대와 함께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ULVAC도 중소형 OLED 장비에서 수요 확대 덕분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OLED 패널에 대한 투자가 커질수록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주가도 오릅니다. 바로 이런 시장 흐름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그것이 곧 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 검증과 수요 기업의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한 번의 대형 수주만으로도 시장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등에서는 ALD뿐 아니라 MLD, 즉 분자층 증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LD는 ALD보다 유연한 소재에 적합한 신기술로 유기물 중심의 봉지막 형성에 유리하며 향후 유연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 스탠퍼드, 도쿄대 같은 곳에서도 ALD CVD의 속도를 높이거나 초방막 봉지를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플라즈마 기술, 증착 메커니즘 분석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실에서의 실험은 산업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으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실장비 기업이 이 연구들을 받아 양산화 기술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OLED 전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 중이며 2030년이면 약 800억 달러 규모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8세대급 대형 패널은 TV, 태블릿, 차량용 디스플레이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패널 제조사들은 더 크고 얇고 유연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하고 고속의 봉지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8세대 ALD CVD 하이브리드 장비는 공정 처리 시간을 120초 이내로 줄이면서도 무결함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화에 성공하면 장비 가격은 낮추고 유지보수 편의성은 높이며 국산 소재와 부품 사용을 통해 부가가치도 국내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지죠. 만약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장비를 국내는 물론 BOE나 VISIONOX 같은 중국 패널 기업에 수출까지 하게 된다면 OLED 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적 흐름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재는 기술 개발과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완성되고 첫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시장은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수요 기업과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면 주가 상승은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비는 10세대 이상 패널 생산 기술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향후 10년의 OLED 장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단지 한 가지 장비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진화를 이끄는 기술 플랫폼이자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면 주가가 보이고 기술의 미래를 읽으면 투자 타이밍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순간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드는 8세대 초박막 OLED 봉지 장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그 중에서도 4000ppi급 디스플레이용 자동광학 검사와 리페어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력 비교, 글로벌 시장 경쟁력, 주요 대학의 연구 동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시각에서 주가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퀀텀닷, OLED, 나노라드, 잉크젯 리페어, 스캔 오토포커스, 에어베링 스테이지와 같은 기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4000ppi라는 숫자는 1인치에 4000개의 픽셀이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이는 사람 눈이 인식할 수 있는 해상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미세한 픽셀을 정확히 인쇄하고 검사하며 결함이 있는 부분은 복구하는 기술이 바로 AOI, 즉 자동광학 검사와 리페어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HB 테크놀로지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AOI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LCD AOI 기술로 성장해왔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 OLED 및 4000ppi급 디스플레이용 AOI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결함 검출 정확도와 98% 이상의 반복 검출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어베링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한 고속 스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어베링 스테이지는 공기압을 이용해 마찰 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무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무대를 통해 검사 대상 디스플레이를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캔 오토 포커스라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검사 중 자동으로 초점을 조정하여 미세한 높이 차이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캐논이 AOI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논은 광학기기 전문 기업답게 렌즈 해상도, 스캔 정밀도, 고속 검사 알고리즘 면에서 매우 앞서 있으며 디스플레이 제조사들과 전략적으로 협업해 AOI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는 AOI 장비를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리페어 장비 시장까지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BOE는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연구 개발을 빠르게 추진 중이며 양산시 수율을 높이기 위한 AOI 리페어 통합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HB 테크놀로지가 기술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글로벌 무대에서 기존 장비의 성능을 초월한 검사 정밀도와 결함 보정 알고리즘의 우수성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기술을 갖춘 기업들의 해외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논의 주가는 2025년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통적인 카메라 사업이 아니라 산업용 고정밀 광학 장비 부문, 특히 디스플레이 AOI 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논은 일본 내수 시장뿐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AR, VR 기기의 핵심 디스플레이로 주목받으며 캐논의 AOI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BOE 테크놀로지는 중국 증시에 상장된 후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AR, VR용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주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BOE는 최근 마이크로 OLED 기반 VR 디스플레이 수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는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얻고 있고, 이는 AUI와 리페어 장비 성능 개선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HB 테크놀로지는 아직 AUI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환기에 있으면 해당 기술이 실질적인 양산 라인에 적용되는 시점에서 주가에 긍정적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AUI 및 리페어 기술은 단지 장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 광학계, 제어 시스템, 리페어, 잉크젯, EHD 제팅 기술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융합된 기술입니다. 국내외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스텍 등이 디스플레이 소재와 초정밀 검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OLED 리페어를 위한 MIM 구조 금속 절연체 금속을 설계하고 그 위에 증착되는 전극 구조가 잉크젯 리페어 알고리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페어가 실제 양산 공정에서 얼마나 균일하고 정밀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는 MIT와 스탠퍼드 대학교가 마이크로 OLED 픽셀의 결함 검출과 복구 알고리즘, 그리고 딥러닝 기반 AUI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탠퍼드는 EHD 제팅 시 제팅 속도와 점도 제어의 관계를 정량화한 논문을 발표하며 산업계와 협력하여 프린팅 기반 리페어 장비 상용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디스플레이 AUI 및 리페어 장비 시장은 약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특히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 기반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수요가 AR, VR 기기, 스마트 글래스, 자동차 HUD, 의료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결함 없는 초정밀 생산을 위한 AUI와 리페어 장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캐논, BOE,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등 장비 업체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안에서 한국 장비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AUI 및 리페어 기술이 양산 라인에 적용되기 위해선 기술 신뢰성 검증, 수율 효과 입증, 그리고 고객사 납품 레퍼런스가 필수입니다. 현재 캐논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상태이며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피드백 루프를 바탕으로 장기 주가 흐름에서 우상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BOE는 기술 자립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은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AUI 장비 업체들, 특히 HB 테크놀로지는 향후 기술 검증이 완료되고 고객사로부터 양산용 주문이 시작된다면 이는 단순한 매출 성장 이상의 기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알파를 누릴 수 있는 테마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OLED 기술, 특히 청색 OLED 기술에서 국내외 선도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경쟁 중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LED라는 말은 오게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줄임말로서 유기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고 다이오드는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부품이라는 뜻이지요. OLED는 화면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고 빠르게 빛을 켜고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중에서도 특히 청색이라는 색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선두 기업들이 청색 OLED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기술적 키워드와 사례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나누어 보고 각 기술이 청색을 어떻게 더 효율 있고 더 오래 지속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 가장 주목되는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 발광체 기술을 두 가지 트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광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지연 형광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이용하는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광 방식의 청색을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형광 방식은 전기를 가하면 전자와 구멍이 만나서 생긴 들뜬 상태인 엑시톤의 싱글렛 상태만 빛을 내는데 효율이 낮습니다. 반면 인광은 엑시톤이 트리플렛 상태에서도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청색 인광은 안정성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청색 인광과 TADF 및 고색순도, 좁은 반치폭 같은 기술적 사양을 맞추기 위해 소재 개발과 소자 구조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은 팬덤 구조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발광층을 겹쳐 쌓는 방식으로
외부 양자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개선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텐덤 구조에서는 중간에 전하생 성층을 넣어 전자와 구멍이 적절히 공급되게 하여 전체 소자의 전압 상승을 억제하면서 밝기와 수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청색 인광 또는 TADF 방식의 청색 발광체를 포함한 텐덤 구조의 OLED 소자를 개발 중이며 특히 전면 발광 또는 배면 발광 방식에서도 효율과 수명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 중 또 다른 기술 비교 대상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드림 OL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드림 OLED는 빨강, 녹색, 파랑의 세 가지 기본 색이 모두 인광 방식으로 작동하는 OLED 패널을 뜻합니다. 보통 OLED 화면에서는 빨강과 녹색은 인광 방식이 가능했지만 파랑은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형광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청색 인광 소재를 확보하고 삼성과 같은 텐덤 구조를 적용하여 청색 발광 효율과 수명을 동시에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LG는 이 방식에서 일반 형광 청색과 인광 청색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이용하여 낮은 전력 소비와 긴 수명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는 OLED 패널의 소비 전력 절감 및 화면 밝기를 높이면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패널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두 디스플레이 대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의 효율, 수명, 전력 소비, 색순도, 색좌표, 반치폭, 구동 전압 등을 기술 사양으로 매우 높게 요구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그중 몇몇이 특히 눈에 띕니다. 먼저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줄여서 UDC가 대표적입니다. UDC는 OLED 발광 재료, 특히 인광 방식의 청색 인광 재료 개발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 회사의 기술이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업들이 청색 인광 패널을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UDC는 형광이나 지연 형광 청색 발광체 외에도 인광 블루 파스퍼레선트 OLED 재료의 내부 양자 효율과 외부 양자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안정성, 수명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재의 파장, 색좌표, 반치폭 등의 광학적 특성도 좋게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UDC는 개발된 청색 인광 소재가 실제 회로와 공정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전자 수송층 및 전공 수송층과의 계면 안정성이 높은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외 기업으로는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디스플레이 소재 회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고색 순도를 위한 청색 발광체 설계, 인광 재료의 금속 복합체 사용, 그리고 안정성과 수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분자 설계의 혁신이 주요 전략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청색 발광체에서 트리플렛 상태의 엑시톤이 오랫동안 손실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안정성 개선, 비발광층의 감소, 열 및 전압 과부하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재료나 구조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청색 발광체의 광발광 양자 효율과 외부 양자 효율, 그리고 색좌표의 정확성, 반치폭 같은 요소들이 소비자 체감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기술을 맞추는 데 많은 연구비와 시간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선두 기업들은 기술 방향에서는 공통점도 많지만 전략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주로 텐덤 구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발광층을 쌓아 올리고 중간 전하생 성층을 통해 전자와 전공이 균형 있게 공급되도록 하여 밝기와 수명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발광층 내부 소재와 비발광 소재의 계면 안정성과 순도 조성 제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기업은 특히 인광 블루 소재의 상업화 가능성 확보, 안정성 개선, 수명 시험 조건에서 국내 기업보다 행사 인프라 및 파트너십이 조금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블루 PHOLED 패널을 텐덤 두 겹 구조로 개발했고 상업 생산 가능성 검증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는 청색 인광 방식이 상용화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TADF 방식이나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고속 트리플렛 수압 기술 등을 개발 중이며 청색 인광 소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을 경우 형광 또는 지연 형광으로 보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청색 OLED 기술에서는 효율, 수명, 색순도, 구동전압, 색좌표, 반치폭, 소재 순도, 내부 구조 등이 모든 선두 기업에게 공통의 기술적 도전 과제라는 것이며 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경쟁 우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색 인광 재료가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대폭 효율이 오르고 소비 전력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소비자 제품에서 배터리 수명, 화면 밝기, 열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국내 기업은 소재 개발과 텐덤 구조 적용, 전면 발광 및 배면 발광 방식 간 균형 조정, 구동 전압과 전력 소비 절감, 색좌표와 반치폭 조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은 상업화 단계에 진입, 인광 청색 소재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발광체 및 비발광체 간 계면 안정성 강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및 생산 공정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색 OLED의 인광 방식이 완전히 안정화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상상하십니까? 스마트폰이든 TV든 노트북이든 혹은 새로운 AR, VR 기기든 말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 제품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국내외 선두기업과의 기술 비교였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